부동산 투자의 장점 5가지. 첫 번째가 캐시플로우, 두 번째가 텍스 어드밴티지, 세 번째가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 네 번째 레버리지, 다섯 번째는 만질 수 있다는 점에 5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한번 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캐시플로우 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아까쯤에 말씀해줬던 그 샤프 레이쇼에는 캐시플로우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캐시플로우는 먼틀리 들어오는 인컴인가요? 그렇죠. 먼틀리 매달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요즘처럼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또 오래오래 또 하시다 보니까 그 요런 상품들 이제 꾸준히 이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동산만큼 적합한 게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달 그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거를 받고 또 지금 우리 투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온 걸 뭐 할 거예요? 그냥 통장에 넣을 거예요? 다시 투자해야죠. 그리고 재투자할 수 있는 아하. 그런 기회들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그 리인베스트먼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캐시플로우를 통해 받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텍스 베니핏이죠. 세금. 세금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세금. 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 텍스 베니핏 뭐가 있죠? 1031 엑스체인지? 맞습니다. 1031 아. 1031 텍스 익스체인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 혜택을 정말 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 누가 만든지 몰라도 천재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국 졸부들 봤을 때 그거 안 쓰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1031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공개 안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정치적인 발언은 여기 죄송합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건데. 그럼 합법적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IRS에서 정해놓은 코드죠. 네, 그 뭐냐면 바로 세금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팔게 될 때 그 시세 차익이 생겼을 때 원래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세금을 내야 되나요? 디퍼야 되죠. 디퍼. 유예 나중에 내는다. 그렇죠. 그때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네. 세금은 안 낼 수가. 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희는 법을 준수합니다. 네, 그 세금을 대신 굉장히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내고 싶습니다. 계속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리고 아까 그 물가 상승의 해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 역시도 이제 부동산에서 인컴이 발생된다는 건 즉 렌탈 인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렌탈 인컴이 계속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서 수익이 그대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자동적으로 상승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렌트 금액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시는 분들 한 다반수가 현금으로 사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뭘로 사시죠? 남의 돈으로 삽니다. 남의 돈, 그쵸? 남의 돈. 누가 내 돈으로 요즘 부동산을 사? 누구 돈으로 사죠? 은행 돈. 은행 돈으로 사죠. 네네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셔서 내가 약 한 30-40%만 그 건물값의 30-40%만 지불하고 나머지 60에서 70%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레버리지 효과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주식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에서 볼 수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마진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더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죠? 받기도 힘들고 정말 그거 잘못하면 정말 피고입니다. 네, 피봐요.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마진이 그거예요. 만불어치의 주식을 사고 싶어. 어떤 주식이든. 근데 5,000불밖에 없어. 그럼 5,000불 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빌리게 되는데 그 빌리게 됐을 때 그때 살 때의 주식값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떨어지기 시작해버리면은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죠. 메꿔 넣어야 되는 내 거 넣어야 돼요. 아이고야. 그걸 이제 뭐라 그러죠? 마진콜. 아하. 네, 그 마진콜이 왔는데 얘들 마진콜에 그 내 캐시를 못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식 그 거래소에서 그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자산 잃어버리는 거죠. 자신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진짜로. 그냥, 네, 이게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자도 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이 건물이나 집 살 때 런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은행들은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발언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사랑합니다. 예, 이게 은행을 저희는 사랑합니다. 네. 남의 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만질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만질 수 있다는 게 텐저블했어요. 내가 정말로 보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거는 즉 그만큼 컨트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 사시면 어떻게 돼요? 주식 예를 들어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 가끔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 없어요. 뮤트 버튼 누를 수도 없고.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훨씬 더 컨트롤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컨트롤이라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인보브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네. 제가 5가지 좋은 점만 갖고 온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아니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사실 부동산 그럼 다 부동산 해야 된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매니지먼트 하는 관리하는 거에 약간 주식보다는 좀 많이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특별히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다 부동산 관리하는 그 third party 회사, 제3자 회사를 고용을 하셔서 그런 관리들을 맡기시는. 근데 그게 전혀 단점이 안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세입자들, 테넌트들이죠. 테넌트들이 매니지먼트 피를 리스상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건물주께서 그 돈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모든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 테넌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매니지먼트를 안 쓴다는 거는 자기가 다 해서 그 돈을 먹을 수도 없는데 왜 안 쓰냐 이거죠. 그렇죠. 좋은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그럼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유동성이 좀 한정됐죠. 주식시장은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앱에 들어가서 오늘 그렇죠.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고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바로바로 되는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쉽지 않은 이유가 비싸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초기 초반 자금이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주식처럼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참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즉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들이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거든요. efficient market이라고 그래요. 근데 efficient market인데 그에 비해 부동산은 좀 inefficient market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정말 좋은 점도 정말 많지만 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조금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울트라 네트워크이신 분들 있잖아요. ultra 방금 얘기한 ultra wealthy individual UWI 치시면 나와요. ultra wealthy individuals라고 해서 정말 빌리언웨어들 그분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놓은 그 타이거 지수라고 있어요. 타이거 지수. 네, 그걸 가서 보시면은 그게 뭐 분기마다 업데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빌리언웨어들이 그냥 한 군데 몰빵을 하지 않잖아요. 주식이 몰빵하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asset allocation이라고 그러죠. 쭉 allocate 해놓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뭐다? 부동산이다. 정말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일했던 거기에 사장님이 빌리언웨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빌리언웨어인데 그분 역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이 바로 부동산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부동산, 주식 그리고 아까 그 예금 이 세 가지를 조금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장기간으로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골고루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골고루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마지막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현재 CD, 주식, 부동산 중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하나, 둘, 셋. 부동산입니다.